네, 현재 시간 2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핵심은 무엇일지 이번에는 상황실을 통해서 긴급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코스파트너스 김란 부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김란 부대표님과 새 첫거래 시장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는지 핵심만 긴급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실 확인해 보시죠. 원전은 친환경입니까? 사실 정말 이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붙을 만큼 네. 말이 많은 상황인데 일단 EU에서는 원자력을 녹색 투자로 분류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번에 나온 발표는 최종 발표는 사실 아니고요. 네. 최종 발표는 이달 중순께 나올 예정입니다. 초안이에요. 초안이 완성이 됐는데 그 초안에 보니까 EU 쪽에서는 이 녹색 이제 발전 연료에 있어서 원자력을 일단 넣었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핵심 사항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EU에 속해 있는 나라가 27개 국가가 있는데 완전 반반으로 갈려서요. 프랑스를 진영으로 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발전에 있어서 원자력에 기대는 국가들이 상당합니다. 프랑스만 하더라도 전체 발전 그 과정 속에서 70% 이상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원자력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폴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원전 같은 경우에도 방사능 폐기물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친환경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인류에 있어서 아주 큰 숙제를 남겨두고 있는 발전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독일 같은 나라들, 오스트리아나 이런 나라들은 계속해서 좀 반대를 입장을 취했었던 상황이고 막대한 자금들을 들여서 그동안 풍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힘을 많이 쏟았었다가 최근에 보니까 어쨌든 지금 EU 같은 경우에는 이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매립하거나 좀 처리할 만한 그런 시설만 놓여 있다라고 하면 굳이 이것을 반대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번 발표안에서 보면 그 입장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수긍을 하는 분위기로 맞춰지고 있는 것 같고요. 다수결로 이제 표결을 붙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초안이 결국에 그 최종안이 되기까지는 이달 중순에 이제 발표가 되게 되고요. 발표가 돼서 이 EU에서 법으로 제정하게 될 경우에는 23년부터는 확실하게 시작이 된다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전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이걸 친환경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다면은 친환경으로 부분적으로 인정을 해주자, 참 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국내에서 봤을 때는 일단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의 원자력 발전은 제외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요즘 ESG 경영에 네.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연기금이나 기관은 그쪽을 투자하고 있는데 또 원전 관련주들은 투심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떤 타격을 받게 되나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타격이 있을 수만은 있는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큰 타격은 없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먼저 전달드리고 싶어요. 이게 녹색 분류 체계, 그린 텍소노미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 정부가 약간 좀 입장이 난처하게는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녹색 분류 체계에서 원자력은 제외를 시킨 상황이거든요. 대표적인 근거로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EU에서조차 지금 원자력을 이 그린 녹색 분류 체계에다가 넣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들면서 우리가 이번에 뺐단 말이에요. 그런데 EU가 지금 초안에다가 포함을 시켰고 네. 이달 중순에 혹시라도 이게 정말 법으로 제정이 돼서 최종안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우리도 역시나 좀 번복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거가 명분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이 국내 녹색 분류 체계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1년 동안은 시범 운영을 해보고 다시금 법을 한번 개정을 해서 2, 3년 동안 역시나 또 시범 운영을 한 뒤에 또다시 법을 개정을 하겠다라는 것을 골자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앞서 서두에다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정말 EU가 이번에 초안을 채택한 그 내용들이 그대로 발효가 되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우리도 바꿀 수밖에 없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이 원전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될 것 같고요. 네. 설사 만약에 EU 쪽에서도
최종 그 합의가 결렬이 되게 됐었을 경우에는 역시나 좀 시범 운영을 통해서 한 또 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텐데 일단 단기적으로 조금 투심은 약간 좀 국내 관련주들은 좀 입장이 난처해지게 되는 셈이고 제가 한 가지 좀 빼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녹색분류 체계 안에 들어가게 되면 ESG 관련한 투자금들 있잖아요. 뭐 기관이나 연기금 쪽에서 투자금이 막대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 막대한 투자금을 통해서 시설이나 설비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선순환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 연결고리가 지금 아직은 끊겨 있는 그런 상황인데 1년 뒤에는 이런 부분들이 정상화되는 그런 궤도로 올라설 수 있을지 이달 중순이면 결판이 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달 중순에 결판이 난다고 했는데요. 그 안에 오락가락한 이 스탠스에 투자자분들도 계속 셈을 다시 해보실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 현재는 2%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산중공업 그리고 원전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한 줄평으로 정리하자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후에 최종안 발표 전까지 누릴 건 누릴자.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죠? 일단 우리가 기대감이 지금 많이 모아지고 있어요. 정말 이후에서 최종안으로 이것이 그 진행이 되게 될 경우에는 그야말로 원전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판도가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내의 이 녹색 분류 체계도 명분이 다시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다시 투입을 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기대감이 가장 많이 모락모락 나올 수 있는 시기가 최종안 발표 전까지가 되겠죠. 그럼 그때까지 홀딩? 그렇죠.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우리가 좀 즐길 것은 즐기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하지만 단기간에 급등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의 변동성에 대해서 최소한의 안전마진은 잡고 좀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원전주에 대해서 EU 최종안 발표 전까지는 이 기류를 즐겨보자, 홀딩한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시죠. 이럴 효과 그러는데 그 효과가 성장주에 쏠리게 될까요? 제 콘텐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속에 뭐 게임주, 콘텐츠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때요? 이럴 효과가 사실 종목으로만 좀 국한되어 있고 특히나 성장주 쪽으로 많이 쏠린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글쎄요, 저는 성장주 쪽으로 쏠린다라기보다도 네. 올해 1월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도 그리고 경기 민감주도 좋을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해 증시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외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좀 매도를 많이 하면서 이미 많이 팔아놓았던 주식이었기 때문에 다시금 사들일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과정 안에서 컨텐츠 관련주들도 성장주로서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놓고 봤었을 때에는 성장주가 좋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1월이다라기보다는 성장주도 올해는 같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1월 증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하나금융투자에서요. J콘텐츠리를 새 업황 호주 그리고 실적 성장주로 선정을 했는데 동의하신지 또 저희 작가님은 개인적으로 이 J콘텐츠리가 내놓을 넷플릭스 드라마를 굉장히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저랑 좀 이게 비슷하다라고. 학원물이면서도 좀비 네. 내용인 것 같던데요. 제가 그 주목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 콘텐츠주들이 모두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난해 같은 게 모든 회사들이 그 성과를 냈던 것은 아니고 특정 업체들 중심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좀 투자금을 유치를 받아서 좀 재무 상황이 탄탄한 종목군들 중심으로 많이 올랐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콘텐츠주들의 지난해 성과를 기억을 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자금도 올해 1월에 이들 종목으로 다시 회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 지난해에 J콘텐츠리가 아주 뚜렷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긴 했었죠. 거기에다가 1월 28일이죠. 1월 28일 방금 말씀 주셨던 그 좀비 학원물 K좀비라는데요. 네, K좀비. 이 제목이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드라마인데 지금 각국 글로벌 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콘텐츠 안에 이 좀비물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좀비물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좀 스릴러, 박진감 넘치는 이런 그 문화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통한다라고 좀 보게 된다면 네. 이 지금 우리 학교는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글로벌 시청자들로부터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금 라인업이 1월 28일에 개봉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월 3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콘텐츠주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 드라마가 개봉이 되기 전까지 급격하게 주가가 기대감 속에서 오르다가 개봉되고 나서 다소 좀 풀이 죽는 그런 모습들 많이 확인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해본다면 J 콘텐츠들이 마침 기술적으로도 지난해 한 11월 말부터 해서 급격한 조정이 나타났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의 매수 시기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일 콘텐츠를 저도 개인적으로 넷플릭스 그 K 드라마를 가장 재밌게 본 게 스위트홈이었거든요. 그것도 좀비 약간 그런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또 드라마까지 기대받는 제일 콘텐츠를 지금 매수해봐도 되는 아주 좋은 구간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럼 2022년 미디어 콘텐츠주들을 투자함에 있어서 핵심으로 가져가야 될 투자 포인트는 무엇인지 이 부분도 정리해 주시죠. 올해도 결국 그렇습니다. 대작 라인업을 훑고 관련주 찾기에 나서보자. 대작 라인 쪽으로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 아마 눈치채셨던 분들은 오징어 게임 이후에 지옥이라든지 이런 관련 컨텐츠주 수혜주들을 찾기에 벌써 나서서 또 수익 실현을 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지난해의 기억을 되살려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대작 라인업 지금 우리 학교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상반기에 또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그 드라마가 있다면 종이의 집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스페인에서 만든 그런 드라마인데 계속해서 각국에서 리메이크 버전을 만들어내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한국판 리메이크판을 지금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연으로는 유지태 씨가 이제 캐스팅이 돼서 벌써 촬영은 마쳤고요. 지금 이제 후편집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종이의 집 같은 경우에도 넷플릭스에서 워낙 높은 순위를 차지했었던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한국판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상당히 좀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라고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대작 라인업을 쫙 훑고 늦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저희 그로 인해서 오히려 남들 수익 볼 때 손실 보신 분들도 많았거든요. 먼저 한 발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보자, 관련주를 찾아보자 이야기해 주셨고요.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횡령 이슈, 동진 세미캠 그리고 오셈 임플란트입니다. 그 오셈 임플란트 횡령에 지금 불똥 떨어진 게 동진 세미캠이거든요. 저희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증권가 분들 혹은 뭐 이쪽 금융권에 있으신 분들이 말을 굉장히 많이 했던 오늘의 핫 이슈였어요. 네,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직원 한 명의 일탈로 인해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큰 파장이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뭐 일은 벌어지게 됐고요. 제가 지금 들어오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횡령을 했던 이 그 직원분 같은 경우는 신병은 확보가 됐다라고 해요. 맞습니다. 신병은 확보가 됐는데 오늘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 이제 7%가 넘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략 한 1,800억 이상의 자금을 횡령을 해서 이 가운데 한 1,400억이 넘는 돈을 동진 세미캠에 10월 1일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 속에서 이미 1,100억에 해당이 되는 그런 물량 같은 경우에 손절 처리를 했습니다. 현금화가 됐어요. 그러면 280억 정도가 비거든요. 280억 정도는 아직 동진 세미캠의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동진 세미캠의 본업의 내용을 떠나서 이 280억이 곧 매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오버행 부담으로 인해서 오늘 시장에서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 뭐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회사 측에서 본업과 관련한 아주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는 그런 발표가 좀 성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상황에서의 낙폭은 좀 피하기는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보다도 지금 더 심각한 상황은 오셈 임플란트예요. 보니까 자기 자본금이 한 2,046억을 네. 갖고 있던 오셈 임플란트였는데 이 중에서 1,880억 원 가량이 이렇게 횡령하는데 이용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오셈 임플란트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은 일단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일단 지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이 좀 외람될 수 있겠지만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상장되어 있는 국내 주식을 매수를 했으니 망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1,400억 정도는 행방이 밝혀졌죠. 그리고 동진세미캠을 손절을 했기 때문에 그 손절과 또 이번에 만약에 이제 280억 남아있는 물량이 정리가 되게 된다면 그건 또 익절이 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의 차익이 한 100억 조금 안 되게 발생이 될 텐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만 놓고 보면 네. 그러면 대략 한 1,300억 정도는 회수가 될 테고요. 나머지 400억이 넘는 자금들은 어디로 갖다 썼는지가 지금 중요할 텐데 자금이 한 1,300~400억이라도 좀 회수가 되는 상황에서 나머지 좀 비어 있는 500억 정도를 회사 측에서 이제 뭐 손실 충당금을 쌓는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좀 처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뭐 이 과정 속에서 대표가 나서서 일정 부분 사재를 출연한다든지 방법으로 단기적으로 좀 해결에 나선다라고 하면 거래소에서는 상장 적격 실질 심사까지 가지 않는 그런 상황들도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이 과정 속에서 오스템 임플란트 측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자금이 회수하는 데에 있어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좀 내놓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주식하면서 이런 뉴스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르거든요. 그렇죠. 자기 돈도 그렇게 중요한 줄 알면 남의 돈은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대응 전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일단 앞으로의 향방이 결정이 돼야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동진세미캠의 불똥이 튀었으니까 이 주주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악재가 일시적일까요?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주시죠. 강경한 자신감을 보이기 전까지는 스탑이라는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달에 그분이 매수를 하기 이전까지는 동진세미캠이 본업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또 포토레지스트 국산화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왔던 그런 기업인데 안타깝게도 이제 10월 이후부터 프로그램 매수세가 꾸준하게 좀 들어오면서 수급적인 상황에서 좀 개선이 되면서 올라왔었던 그런 상황인데 오늘 상황을 딱 놓고 보니까 수급이 약간 또 불안정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어쨌든 3만 원 구간에서 5만 원 구간까지 올라왔었기 때문에 마침 하락할 만한 명분을 찾고 있었던 그런 시기 이런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우리가 소나기는 좀 피하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4만 5천 원 선 라인을 이탈하게 됐었을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고 좀 이후에 후속 보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그런 실마리가 보이게 된다면 특히나 280억에 대한 처리 이 부분이 해결이 되게 된다면 그때 가서 동진세미캠을 다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본업 부분에서는 정말 잘하고 있었던 동진세미캠이었는데 최근에 불똥이 튀었습니다. 강경한 자신감을 보이기 전까지는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스탑이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사측도 물론 놀랬겠지만 우리 주주분들의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빨리 네. 그에 대한 대응 방편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상황실을 통해서 알아봤고요. 김남 부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